안녕하세요. 캐드공부왕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실기 CNC 공개 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도면대로 후면부 강좌를 하고 전면부 강좌를 해서 한 강좌 안에 묶어 놓으면 시간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할해서 강좌를 구성했고요. 후면부는 20개 공개 문제가 모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공개 문제 강좌만 올려놓았습니다. 나머지 19개는 1번 강좌를 참고로 해서 치수만 바꾸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기초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기초해설 1강과 기초해설 2강을 따로 링크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강좌에서는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중요하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고 심코를 사용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C 공개 문제 11번 전면부에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심코를 열고 편집기 탭으로 가서 새로운 파일을 클릭하고요. 백플로 탭을 클릭한 다음에 백플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고 혹시 아래에 있는 반지름 보정 불가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체크가 되어 있는 분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 여기는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오픈 GL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언어가 다른 언어로 표시가 되시는 분들은 일반 탭으로 가서 언어를 코리안,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면 되는데 언어를 변경하신 분들은 심코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변경된 한국어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백플로 창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서 보이는데요. 왼쪽은 우리가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공간이고 오른쪽은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구 경로를 미리 보기 해주는 공간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영역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시뮬레이션 되는 공간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편리합니다. 이제 파일 탭으로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비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전면 프로그램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F라고 입력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점 찍고 확장자는 NC 이렇게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1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폴더를 만들고 파일명은 어떻게 저장하라 하고 지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을 하면은 제일 먼저 퍼센트 기호부터 입력을 합니다.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요. 프로그램 번호는 영문자 5를 입력합니다. 수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영문자는 전부 다 대문자로 입력을 해 주십니다. 프로그램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까지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편의상
1, 2, 3, 4 이렇게 입력을 하고 블록이 끝났다라는 지령을 하기 위해서 EOB, end 블록이죠. 그래서 세미콜론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프론트라고 해서 가로를 닫고요. 전면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냥 F라고만 입력을 해도 됩니다.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요. 다만 한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는 언어는 영문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로그램 번호를 편의상 1, 2, 3, 4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전면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후면부를 먼저 만들고 나서 전면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후면부에서 혹시 1, 2, 3, 4라고 이렇게 번호를 지정했다면 전면부에서 똑같은 번호를 지정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에 1, 2, 3, 5 해서 다른 번호를 기록해 주셔야 에러 발생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계 원점 복귀시킵니다. G28 U0.W0.EOB.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준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시작할 때는 이 세 가지 빠뜨리지 않고 기록을 먼저 해 주시도록 합니다. 이제 황삭, 정삭, 그리고 홈 가공, 나사 절삭 가공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 나갈 건데요. 보통 황삭은 1번, 정삭은 3번, 홈 가공 바이트는 5번, 나사 절삭 공구는 7번 이렇게 공구 배치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공구를 몇 번에 배치를 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번호에 맞춰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1번, 3번, 5번, 7번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황삭 가공을 하기 위해서 1번 공구를 불러옵니다. T0100 EOB. 최고 회전수 지시를 합니다. G50 S 1400 EOB. 그 다음에는 G96 S 120 M03 EOB 이렇게 해서 최고 회전수 하고 그 다음에 주속 제어를 지시를 해줍니다. 이 최고 회전수는 주속 지시에 의해서 절삭 가공을 할 때 지름이 가늘어지면 회전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늘어지는 만큼 회전수는 한없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회전수 증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회전수를 지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 안전 위치로 공구를 진입시킵니다. G00 X55.Z 10점. 이 단계에서 공구 보정을 합니다. T0101 그리고 절삭류도 켜줍니다. M08 EOB. 이제는 가공을 할 공구 위치로 대기를 시킵니다. Z2. EOB. 이제 단면 가공을 먼저 하겠습니다. G01 Z0.2 F0.25 EOB. 다음에 X-2. EOB. 그리고 나서 다시 공구 대기 위치로 보냅니다. G00 X55.Z2. EOB. 자, 이렇게 해 주게 되면은
단면을 x-2점까지 가공을 해서 깎아준 다음에 다시 공구 대기 위치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이제는 외경 가공을 합니다. 외경은 황삭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해주는 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G71 U1.5 절임량이죠. R 0.5 이옵이 합니다. 절임량하고 도피량을 지시해 주는 거고요. 다시 G71 P10 Q20 그렇게 해서 공구 경로를 지시할 시퀀스 번호를 지시해 주고 U 0.4 W 0.2 그리고 F 0.25 EOB 이렇게 해서 X 방향으로는 0.2만큼 그리고 Z 방향으로도 0.2만큼 절삭 여유를 남기고 0.25의 이송 속도로 절삭을 하라 하고 황삭 사이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P10에서 Q20으로 시퀀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개 번호를 지시합니다. N10 P10이었기 때문에 N10으로 지시를 해주고요. 첫 번째 지점으로 공구를 이동시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여기가 시작점이 되겠죠. 그래서 G00 X 12.25B 다시 전개번호가 나오는 거는 지워주시고 이제 가공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G01 Z0.25B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가 가공을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점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가공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X 16점 Z 마이너스 2.25B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리 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Z 마이너스 20.25B 그 다음 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X 22.25B 그 다음에는 요리 가야 되죠. X 26점 Z 마이너스 26.25B 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갑니다. Z 마이너스 32.25B 그리고 위로 올라가죠. X 30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쭉 건너서 이만큼 가죠. 자, 여기의 위치는 53에서 4만큼 덜 간 위치가 되니까 49가 나오겠죠. Z-49.25B 그리고 나서는 원호 가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이 호를 따라서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원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래서 G02 X 지점은 요 지점이 됩니다. 여기 위치는 현재 여기에 있는 30에서부터 4mm가 올라가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38이 되겠죠. X 38점 그리고 Z 마이너스 53점 그 다음에 반지름 4.25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는 요 위에까지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G01 X 41.25B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또 가야 되죠. 자, 여기는 X 45 점 다음에 Z는 60이 됩니다. Z-60.25B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요 끝에까지 올라갑니다. X 48.25B 자, 여기에서 끝내도 되지만
후면 가공을 하면서 이만큼 깎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서 깎았기 때문에 이 부분, 끝부분에는 거스러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간 1mm 정도만 이 뒤쪽으로 이렇게 깎아주면 거스러미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Z-61.25b에서 거스러미를 제거시키고 이제 시퀀스의 마지막 Q20이었죠. 그래서 N20 그다음에 U1.25b에서 위로 1mm만큼 올려줍니다. 다시 나온 전개번호는 지우고요. 이제는 원점 복귀할 준비를 합니다. G00, X100점, Z100점. 자, 여기에서 공구 보정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M09 절삭류도 꺼줍니다. 그 다음 M0525B 주속 정지시키고요. G28, U0점, W0점 기계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M0125B에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황삭 사이클을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정사 가공을 하겠습니다. 정사 공구는 자, 위쪽으로 잘 보이도록 올리겠습니다. 정사 공구는 보통 3번 공구입니다. T030025B, G50, S1500 25B, G96, S130, M03 25B 해줍니다. 다음엔 안전위치 가야죠. G00, X55점, Z10점. 자, 여기에서 T0303 공구 보정하고요. M0825B 절삭류도 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Z2.25B 공구 대기 위치로 보내주고 단면 가공을 합니다. G01, Z0점, F0.15 25B 다음 X-2.25B G00, X55점, Z2.25B 공구 대기 위치로 보내줍니다. 이제 황삭 가공에서 사용했던 이 P10Q20 이 시퀀스 경로에 맞춰서 그대로 정삭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G70, P10, Q20, F0.15 25B 해서 정삭 사이클 지시를 합니다. 이제 원점으로 보내야죠. G00, X100점, Z100점, T0300, M0925B 해서 공구 보정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절삭류도 꺼줍니다. 다음에는 M0525B 주축 정지시키고요. G28, U0점, W0.25B 기계 원점 복귀시키고 M0125B 해서 옵셔널 스톱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죠. 다음에는 이제 홈 가공을 합니다. 홈 가공 공구는 5번 공구입니다. T050025B 홈바이트 가공은 바로 주속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G97, S500, M03, 25B 해주고요. 안전 위치로 가야죠. G00, X55점, Z10점. 자, 여기에서 공구 보정합니다. T0505, M08, 25B 해주고요. 그 다음에 Z2점 해서 공구 대기 위치로 보내줍니다. 자, 이제 가공할 자리는 여기가 되죠. 자, 이 위치는 Z-20이 됩니다. Z-20.25B 그러면 이 위치가 되죠. 온바이트 가공을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 급속 이송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턱이 진 부분이죠. 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 정도까지만 내려오면 되겠죠. x 24 또는 조금 더 안전하게 26 정도 줘도 되겠죠. 그래서 x 26.25b.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홈절삭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x 값이 11이죠. 그래서 G01 x11.f0.0625b 다음 G04 P1025b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야죠. x 26.f0.2525b.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기 위치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부분은 홈 절삭을 시작했을 때 G04 P1000 약 1초 정도 휴지 타임을 줘서 표면이 매끄럽게 가공이 되도록 해 줍니다. 이거를 주의하시고요. 이제 5mm 홈이기 때문에 홈바이트의 폭이 몇 mm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리값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험장에 있는 홈바이트가 폭이 몇 mm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3mm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5mm에서 3mm를 절삭을 했으니까 2mm가 남았죠. W2.25b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G01 X11.F0.0625b 해줍니다. 다음 G04 P1025b 해주고요. X 값은 다시 26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려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34 정도로 올려주면 좋겠죠. x34.f0.2525b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만큼 이동을 해야 되죠. 여기는 여기에서 10mm가 떨어졌기 때문에 53에서 10mm를 빼주면 z-43.25b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가공을 합니다. x 값은 23입니다. G01 x23.f0.0625b 해주고요. G04 P1025b x34.f0.2525b 해줍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는 6mm이기 때문에 3mm를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3mm가 남아 있죠. 그래서 3mm하고 또 3mm만큼 가서 가공을 하면 6mm는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는데 가운데가 겹쳐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겹치게 가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W2.25b 2mm만큼만 이동을 해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G01 X 23.f0.0625b 해주고요. G04 P1025b 다음 X34.f0.2525b 이번에는 1mm가 남아있죠. W1.25b G01 X23.f0.0625b G04 P1025b X34. 그리고 F0.2525b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가공이 전부 마무리가 되죠. 여기에서 W2라고 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 거는 상대 좌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Z방향으로 2mm만큼 이동을 하라.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조금 전에 가공했던 위치에서 2mm만큼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의 위치는 조금 전에 움직였던 자리가 Z-20에서 가공을 했어요. 따라서 2mm만큼 옮기니까 Z-18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Z-43에서 2mm만큼, 그러니까 Z-41점, 여기는 Z-40점 이렇게 지시를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기계를 원점으로 보내야죠. G00, X 100점, Z 100점, 그리고 T 0500, 그리고 M09 EOB 해주고요.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 G28, U 0점, W 0점 해서 원점 복귀시키고 M01 EOB 그래서 옵셔널 스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홈 절삭 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중간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나사 절삭을 하겠습니다. T0700 EOB, 다음에 G97, S500, M03 EOB 주속 제어를 해주고 다음에 안전 위치로 진입을 시킵니다. G00, X55점, Z10점, T0707 공구 보정하고요. M08 EOB. 자,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한번 하시고요. 나사 절삭을 할 때는 나사 절삭 사이클을 이용해서 하는데 나사 절삭 사이클의 시작점 위치를 대기 위치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의 위치는 직접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처음에 Z 위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Z는 여기에 M16 곱하기 2.0,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피치 값 2.0을 줍니다. 다음에 X 값은 M16, 여기 16에다가 더하기 여기에 있는 피치 값을 곱하면 2 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X는 20이 되겠죠. X 20점. 다음엔 이송 속도를 구합니다. 이 F 값은 리드 값하고 같습니다. 리드 값은 나사 줄수에 곱하기 피치 값입니다. 여기 있는 나사는 한 줄 나사죠. 그래서 피치 값이 바로 리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 값은 피치 값 2.0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나사 절삭을 하는 Z의 이동 거리에서 Z의 이송 거리 값은 여기가 20인데 여기에 있는 홈의 절반 2.5를 마이너스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17.5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재원을 적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 Z2.25B, 그 다음에 X20.25B 이렇게 해서 나사 절삭의 시작 위치를 지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사 절삭 사이클을 지시합니다. G92, X 값은 M16이죠. 그래서 16점,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7.5가 되겠죠. 그리고 F 2.0이 됩니다. EOB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절임량 지시를 해줍니다. 절임량은 이러한 절임량 표에 의해서 따라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절임량의 표에는 기준치가 피치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피치 값이 2피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피치에서 여기 1회 값에서부터 여기 8회 값까지 이 값을 절입시키면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은 편측량입니다. 따라서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0.35가 1번이죠. 0.35 곱하기 2 하면 0.7. 그러면 16에서 0.7을 뺍니다. 그러면 15.3이 되겠죠. 두 번째는 0.25. 그러면 0.5를 빼주면 되겠죠. 15.3에서 0.5를 뺍니다. 14.8 EOB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0.19 곱하기 2 그럼 0.38이 되죠. 0.38을 14.8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14.42가 되겠죠.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0.12 그래서 0.12는 곱하기 2 0.24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14.18이 됩니다. 다음 다시 0.10에서 0.2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13.98이 되겠죠. 다시 그 아래에 있는 0.08 곱하기 2 0.16을 빼줍니다. 그러면 13.82가 되겠죠. 이옵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0.05 곱하기 2에서 0.2를 빼줍니다. 13.72 이옵이가 되고 다시 또 그 아래 0.05 곱하기 2 합니다. 0.2를 빼주면 되죠. 13.6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절임량 지시를 해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절임량만큼 이렇게 사이클로 절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시가 다 됐으면은 이제 원점 복귀 시켜야죠. G00, X 100점, Z 100점, D0700 공구 보정 취소하고 M09 절삭유도 꺼줍니다. 다음에 M0525B 주축 정지 시키고요. G28 U0점 W0점 EOB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 정지 M02 EOB 그리고 나서 퍼센트 기호까지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수기 프로그램 작성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한번 하시고 여기에 있는 도면과 여기에 있는 경로하고 비교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솔리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직경은 50을 주고요. 길이는 88, Z에 대한 위치는 0이 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T0101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 들어가서 길이 직경은 12, 코너 반지름 0.8, 각도 80, 측면 클리어런스는 5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클릭해서 확인을 시킵니다. T0303 역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고 공구 설정에서는 길이 직경이 12, 코너 반지름 0.4, 각도는 55도, 측면 클리어런스는 5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주시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확인해 줍니다. T0505는 그루빙을 선택하고요. 공구 설정에서 폭은 3mm를 해주고 나머지 RL 0, 그 다음에 AR 0, 측면 클리어런스 0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혹시 시험장에 있는 홈바이트의 폭이 4mm였다면 여기에서 4mm를 지시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공구 체인 로드 저장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T0707 형식은 삼각형으로 해주고요. 아래에 보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보다는 삼각형으로 해주는 것이 시뮬레이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으로 해주시고요. 공구 설정은 길이 직경은 6, 코너 반지름 1, 측면 클리어런스 0.1로 해주고
확인해 주시고요. 공구체인 로드 저장해서 확인시키고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 가운데에 있는 이 타임바를 이용하는 것도 훨씬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도면의 모양하고 여기에 지금 절삭되어 있는 모양을 비교를 해 봅니다. 여기에 턱이 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후면 가공을 하지 않고 전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턱이 생기는데요. 원래는 후면부터 하고 후면 가공이 끝난 다음에 전면을 가공하기 때문에 이상 없이 가공이 되고 또 여기에 있는 이 홈도 이렇게 가공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일 탭에 가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처음에 입력했던 파일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덮어 씌우기를 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CNC 공개 문제의 수기 프로그램 작성을 마치고요. 수기 프로그램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은 좌측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 시험에서 코딩 중에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제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복 연습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